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제가 수시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칠까 합니다. 먼저 특기생들도 요즘은 대학과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대학을 어디 쓸 수 있는지 한번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체육특기자 대입 치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로 접속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2022학년도 최신 모집 요강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가운데 종목에서 농구를 찾아봅시다. 농구를 찾고 지역은 뭐 전체로 해서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극동대학교, 단국대학교 이렇게 농구 특기생을 학교가 이렇게 쫙 나오죠. 맨 마지막에 한양대학교 한번 좋은 대학이니까 눌러봅시다. 확인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나오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로 바로 가볼 수도 있고 한양대학교 입시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농구 5명, 배구 5명을 선발하는 걸로 나오고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여기서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요감도 여기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구니까 농구에서는 과가 2개 있는데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에 경기 실적 내신이 30% 들어가는구나, 이쪽에서 3명 이쪽에서 2명 뽑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뽑는가 이렇게 상세 보기 눌러보면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2명으로 줄어들었고 농구가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농구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선 가드 1명, 센터 1명을 선발한다. 포지션 확인해야 되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경기 실적 70 내신 30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회 또는 국제규모대회 3위 입상자. 네. 단체 구기 종목이죠, 농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중 8강 이내 입상한 성적이 있으면 됩니다. 또는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유스발된 고교 재학 중 졸업 또는 졸업 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실적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상 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 살펴봤죠?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면 흥미로운 것은 요 위에까지는 체육 특기자 관련 정보고요. 여기는 일반 학생들 수시 모집 전형에 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전형도 여기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내신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는 거기에 실기 점수를 어떻게 더하는지 해서 아까 그 플렉스 최대 입시에서 만든 합격 컷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컷을 내가 실기 전형으로 갈 때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선생님들도 아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 검색창에 어디가 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클릭하고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엔 성적 분석으로 가세요. 성적 분석, 대학별 성적 분석.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학생부 성적 분석. 저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학생 한 명의 성적을 다 학생부를 보고 입력을 해놨어요. 이렇게 입력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마 입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몇 분 안 걸리니까 금방 해보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학생부 성적 분석에서 점수를 다 입력합니다. 수시 전형에 쓸 점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별 성적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학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한국체육대학교. 이렇게 내려가면 한국체육대학교 한 다음에 검색하고 내려가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뽑는 여러 과들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기 전형이 요거가 있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여기는 실기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사회체육과, 노인체육복지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하기 하면 그 과들이 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석 눌러봅니다. 네, 자, 분석을 누르면 여기 흥미로운 게 전년도 입시 결과
988.75, 9.95, 987 이렇게 이제 정년도에 그 대학에서 이 정도 점수의 학생들이 합격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1000점 만점에 지금 여기에 입력해 놓은 저희 학생의 점수가 985점 정도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보다 한 3점 정도 떨어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요렇게 자기 학교 내신 점수를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건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각 학교에서도 입시를 위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사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도 더 빠르게 내신을 계산해 주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체육대학교 어떤 학생을 하나 선택했고요. 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이쪽에 있죠. 이 학생의 점수, 환산 점수가 이렇게 여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 환산 점수. 요게 이제 나의 내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뭘 더해야 여기 학생부 점수는 여기 나와 있고 실기 배점이 있으니까 실기 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검색창에 뭐 보통은 이렇게 치면 쉽게 나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실기 배점표. 체육대학 보내는 학원들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확대해 보면 예전에는 이게 다 일일이 찾았는데 요즘은 다들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올려놓고 있어서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바로 안 나오네요. 저 밑에 있네요. 다 이렇게 저게 요게 실기 배점표예요. 그래서 제가 10화 왕복 달리기를 몇 초에 하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가 여기 있죠. 윗몸 일으키기 2분 하는데 몇 개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를 얼마나 뛰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 그래서 세 종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아까 프로그램에서 구한 점수,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컷과 비교하면 내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 진학을 못할 수 없다. 왜까? 아까 보니까 정시 이후에 미충원 대학들이 많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합니까? 2월 셋째 주, 그때 충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고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관점을 획득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드는데, 관점을 왜 만든다 그랬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점을 획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대학, 나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근사한 대학들에서도 미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파일을 좀 찾다가 보니까 제가 실수로 그걸 지웠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 발품을 파는 만큼 갈 수 있다.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미충원 대학 찾아서 들어가면 대학생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학생 수가 대학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아주 미충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 체육과는, 체육 계열은 미충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체육을 전공하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는 복수 전공제도가 있어요. 내가 다른 과로 들어갔어도 또 다른 과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로 들어갔지만 체육학과 공부하고 싶으면 체육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 전공해서 내가 체육학을 배울 수도 있고, 두 번째 전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로 입학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학에서는 수학과가 끝까지 12명씩 있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보통 2학년 됐을 때 나 수학은 도저히 공부 못하겠어요. 체육학과로 과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전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전과가 되는 건 아니고 대학마다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학생이면 보통 전과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체육과가 미충원이었지만 전과를 통해서 결국은 2학년 때부터 체육과로 입학이 가능한 셈이죠. 이렇게 권도훈 선생님께서 혹시나 농구하는 학생들 중에 대학 진학을 못할까봐 제게 살짝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에 가서 체육과를 전공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신고 농구부 학생들을 위한 팁
요것만 알고 있으면 대학은 못 갈 수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이제 그런데 대학들이 점점 이제 나라에서 없애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회도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우세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학은 좀 저한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기에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대학 아닌가요? 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3개 대학을 준비가 그래도 꽤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대학, 여러분들이 수시에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대학, 단 체육과는 말고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가톨릭 관동대 강릉에 있고요. 강릉에 있지만 ROTC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어서 가톨릭 관동대 괜찮은 대학입니다. 교수진들도 훌륭해요. 두 번째,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대전에 있습니다. 역시 4년제 대학이고 종합대학이에요. 강릉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원주는 여기서부터 뭐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해보면 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농구를 해왔으니까 특기생, 여태까지 했던 농구를 좀 살려서 특기생은 아니지만 내가 특기생으로서의 실적을 활용해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4등급 정도 되면 고려대학교 좋죠. 세종 캠퍼스 지금 고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인재전형이라고 있는데 미래인재전형이라고 써놓고 선수 출신들을 뽑는 걸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삼척에 있지만 국립대학이어서 춘천에 있는 본캠으로도 전과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요. 등록금도 저렴하고 교수진도 우수합니다. 포트폴리오 전형 이름이 확실하진 않네요. 죄송해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그 교과 전형 비슷한 전형이 있는데 선수 출신이 유리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자꾸 림자를 빼네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기지도과에 경기 실적 우수자 전형, 그리고 강릉에 있죠. 출신들인데 내가 더 이상 대학에 가서는 선수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의 선수 생활을 그 경력을 살려서 일반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고 좀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은 없을까 하면은 이렇게 3개 대학, 또 서울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으로는 극동대학교, 뽑는 인원이 좀 적긴 하지만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요거는 뭡니까? 이게 있습니다. 음성 조금 지나서 서울서 잠실에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약짜리 영상 3개 시간 30분 정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은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내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관점은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들이 정교해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본다,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본 걸 이해로 높은 확률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나 스스로를 보다 가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높은 확률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관점, 가치관, 철학, 세계관을 만들러 대학에 가는 것이다. 대학에 무슨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틀을 따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듯이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상징을 만들어 놓고 무의미한 승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징이 더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징이 더 좋은 것인지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상징을 만들고 그것을 값어치 있게 증명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에 추종하고 복무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든지 어떤 대학이든지 가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마지막으로 요점만 말씀드리면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강조하면서 짧으면서도 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권도원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사랑하는 후배가 졸업한 광신고등학교 농구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의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